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 TV의 이수봉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해서 하도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쪽은 아주 신이 났고 진보 진영에서는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팩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팩트를 해석하고 파악하는 데 작용하는 일종의 진영 논리에 관한 문제점들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자기의 색안경을 쓰고 이 조국 사태를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있죠. 사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우파들의 공격은 정확한 팩트 확인도 없이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분히 감정적인 그런 공격들도 있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더라도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국의 딸이 대학 입학하는 과정이나 장학금을 받는 과정들, 그리고 또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과정들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자 조간신문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 학점으로 유급을 당한 뒤에 조 후보자와 조 씨의 지도 교수가 부산대병원 행사장에서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도 교수를 만난 뒤 조 씨는 유학기 내리 특혜성 장학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장학금 지급 배경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씨 지도 교수의 부산대 병원장 직행을 저지하기 위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투스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대단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의 어떤 논리를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면 일종의 진보의 무오류성, 진보가 잘못이 없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최민희 씨 이렇게 트위트에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면 조국 내정자 청문회를 합시다. 가족 청문회 하지 말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독립세대인 동생의 삶 문제까지 어떻게 책임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조국 내정자를 변호를 했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이성적 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왜 2년 전에는 안 그랬냐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최민희 씨가 한 이제 이야기가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 사퇴하셔야 되겠네요. 안철수 후보 딸의 친구인 친구의 애인의 동생의 친구의 누나 전원입니다. 안설희 안철수 전 대표의 따님이죠. 안설희 미국 비싼 동네 백화점 멤버십 카드가 있네요. 재산 공개해도 자료는 절대 공개 못한대요. 이래놓고 안철수 후보 사퇴하셔야 되겠네 하고 2017년 5월 5일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불과 2년 만에 똑같은 그런 논리를 적용을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니 조국 후보 딸을 건드리지 말아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딸도 건드리지 말았어야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 공지영 작가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 조국 딸이 받을 상처는 괜찮은가? 성적까지 폭로하면서 대체 조국 가족 생활에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게 상식적인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글을 올렸죠. 참 큰일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을 통해서 조 후보자에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일축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황이 꼬이고 100가지가 충돌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좋겠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그걸 하겠다는 그 문프, 여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프께서 그걸 함께 할 사람으로 조국이 책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에게 이 모든 걸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글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해서 각 후보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이제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 카드라 통신에 평소 존경하던 내 패친들조차 동료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정말 화나는 것은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양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다. 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촛불 이렇게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다 촛불이가로 하면은 촛불 정신하면 면죄부가 이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런 것이 바로 흑백 논리에 빠진 전형적인 진영 논리인 겁니다. 이게 사람은 한번 잘못된 종교나 이념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엄청난 인류적 재앙을 가져오는 거지요. 나치라고 하는 그런 신념 하에서 저지른 가스실 학살, 십자가 전쟁으로 일어난 그 전쟁, 그 막수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백만 명의 학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믿는 가치관이 가장 올바르다는 신념에서 저질러진 그런 불행이죠.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빨간 선글라스, 파란 선글라스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죠. 오히려 부정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색안경을 벗기고 세상을 실체 그대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공지영 작가 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내 패친조차 동료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동료하는 것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부패와 거짓에 속아왔다는 반증은 맞죠. 그런데 이게 문맥상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혹시 또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색안경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각이 그런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가졌던 확신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드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 패친이라는 분들이.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실이 어둠의 구름 속에서 살짝 빛을 비추는 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색안경을 벗는 그런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서 이 진실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작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작가가 어떻게 그냥 색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진영 논리로 어떤 제대로든 글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 작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양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촛불의 의미를 그렇게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촛불은 당신들의 독점물,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쥐 잡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간에 진실을 외면하고 내로남불의 자세로 오만하게 군림을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 단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감수해야죠. 그럴 배짱도 없이 진영 논리에 기대서 그냥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보적 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이름 없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양심적인 진보 세력들은 지금 조국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보는 자신이 혹시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돌아보는 그런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벗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보인 거죠. 진짜 진보는 이미 조국을 버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좌파나 우파나 인간의 욕망은 똑같다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의 맹점은 자신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성향이 유독 좌파들에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 배경이 있죠.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관념 그리고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법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레닌, 스탈린도 혁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은행 강도짓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중앙위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씩 웃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좌파 세력이었던 난민전 때 그 혁명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강도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민투기 사건이죠. 1977년 12월부터 1979년 4월까지 대한민국의 서울, 강남, 서초 이런 데서 강도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보니까 민청학년 그리고 난민전의 전위 조직인 민투기 조직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979년 4월입니다. 동아건설 회장 최원석 씨 집에 어떤 재물과 돈을 강탈하다가 이제 발각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난민전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벌렸던 이제 조직원들이 벌렸던 사건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난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할 때 함께 이게 이 강도 행위도 민주운동 관련자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정말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들이 점점 커져서 실제 국가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을 좀 보십시오.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듯이 중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공산당의 부패입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래로 부정부패로 119만여 명의 공산당원들이 처벌됐다고 중앙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방송에 따르면 정치 구건급 이상의 거물로 이지만 부정부패 낭만 이들이 5명이나 넘습니다. 조윤캉, 보시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그 부정부패의 규모가 이건 또 엄청납니다. 이 지하 창고에 트럭으로 큰 군용 트럭으로 10대가 나갔는데도 그걸 다 이 재물을 다 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요. 현금만 1,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림이니 보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16조 규모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그 한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럭으로 실려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혁명 정신으로 뭉쳐진 공산당원들의 그 지도부에서 일어난 이 부정부패입니다. 이래도 진보 좌파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 차라리 한국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죠. 또 제도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 감사 등을 통해서 부패가 걸러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우리 한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함께 그동안 또 진보 세력의 그동안 투쟁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어떤 이 발전이 가능했던 건데 따라서 조국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역으로 우리 사회 발전의 한 징표이기도 하죠. 이제 국민들이 조그마한 부정부패도 결코 참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기사를 읽고 또 걱정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21일 부산대 의대 간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옥동학원 이사장은 2015년 9월 자신의 그림 4점을 양산 부산대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게 조국의 어머님께서 이게 부산대 간호대 출신이신데 졸업 이후에
이제 전업 화가로 이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박 이사장이 기증한 그림을 포함한 작품을 전시할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고 2015년 10월 7일 오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박 이사장은 물론 조 후보자의 딸인 지도교수인 그 노환정, 문제가 됐던 그분 아닙니까? 양산 부산대 병원장과 함께 여기에 조 후보자도 참석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조 후보자와 노 원장이 만난 시점은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 딸이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에 첫 학기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응이나 이제 실력이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낙제점 받고 휴학기를 냈을 때입니다. 당시 유급을 당한 조 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의학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업을 포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던 조 후보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당 대표가 구성한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딸이 이렇게 유급을 했으면 재적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학금을 받고 그것도 다른 사람은 150만 원을 받는데 유독 200만 원을 받고 다녔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똑같은 처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두 학사 경고를 받고 재직당한 사람, 3번 경고받고 재직한 사람, 이게 다 학칙에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 한번 걸리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호소하고 울고불고 뭐 가서 매달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이렇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경고받고 재직을 당해야 될 사람을 2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준다. 정말 이게 참 부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모친께서 50대에 전업화가로 변신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전업이 뭡니까?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산다 하는 게 전업의 의미죠. 혹시라도 아들이 청와대 권력자들이라는 걸 알고 온갖 청탁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친의 그림을 고액을 주면서 사주면서 청탁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이제 들었습니다. 아무리 청렴을 해도 권력에는요 똥파리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거기에 마수에 걸려들 그런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권력에 있을 동안은 절대로 의심받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 같은 거 돈으로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진보 좌파들은 자신이 믿는 그런 역사적 진리를 위해서 법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관용스러운 그런 편입니다. 그것이 혁명이니까. 그런데 그런 혁명과 지금 조국의 행위는 격이 다른 거죠. 이것은 그런 명분 있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얌체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행위가 비호되거나 또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변호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공산당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것이 형성이 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공적 가치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부터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받자, 그걸 선언하자 하는 이유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좌파건 우파건 간에요 거대한 경제 변화의 수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 특별히 경제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에 들어가 있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파가 집권해도 똑같았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좌파나 우파 지금 사실 속으로는 자기라도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서기 지금 바쁜 겁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지니까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생기고 거기에 뭔가 축적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만 살 구명보트라도 마련하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인간의 심리죠. 예. 왜냐? 좌파나 우파나다 이런 변화는 지금 처음 겪는 거니까요. 다 공포에 지금 질려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다 인간이 자기 개인의 어떤 생존 욕구가 우선하는 법이거든요. 국가나 사회가 나를 책임지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 아노미에 빠져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는 게 지금 다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의 지도력, 예? 지도층의 소선수범이 없다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공익적 가치로 무장한 그런 정치 집단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희생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봉사하는 그런 공익을 가치를 가진 어떤 그 지도부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좌파, 우파 그런 진영에서 편싸움할 겁니까? 저는 조국 내정자가 낙마할 것인가, 임명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논쟁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좌파든 우파든 어떤 그런 색안경을 벗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새로운 제3의 힘을 모아내는 것으로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색안경을 과감히 던져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